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물관 수요 교양 강좌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관련해서 제가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이제 쭉 한번 개괄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한 3000년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복잡한 그런 역사적 전개가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이집트 역사는 되게 이제 왕국 시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왕국 시대라는 것이 파라오가 이집트를 전역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런 왕국 시대가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라는 이 세 시대에 걸쳐서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한 70년에서 100년에 걸친 중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한 기원전 3000년경 시작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기원전 1000년 경까지는 이집트가 굉장히 크면서 안정된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역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과 이집트인들이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거시적인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시간은 좀 미시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의 이제 도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 중에 이제 일부는 도시에 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거주를 했는데 도시나 농촌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도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삶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이제 그 문화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 도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촌락 정도, 그러니까 초기 농경이 시작됐을 때 한 기원전 3,5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촌락이 형성되었고요. 이 촌락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항구를 갖춘 성읍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성읍들이 방어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 도시의 중심에 뭐 신전이나 그 다음에 공공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게 기원전 한 3,500년에서 3,200년경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시들끼리 경쟁을 해서 마침내 이집트가 통일된 국가를 이룬 시기가 한 기원전 3000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도시에 수호신, 주신을 모신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왕국 시대에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관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도시들은 전부 다 나일강을 끼고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곳 시장이 있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경우 이제 신왕국 시대라고 하면은 한 기원전 1500년에서 뭐 1000년경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체 인구가 한 1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는 이제 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주, 뭐 도 이런 것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 있었는데 이 이제 노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노모스의 수도에는 이제 중앙정부의 주지사,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죠. 예, 주지사가 상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지방 호적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들을 보시면요, 이집트의 큰 신들, 그러니까 국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들을 모신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은 그 자신들이 이제 소비할 여러 가지 그 자원들, 특히 이제 식량이죠. 식량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영지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그 계층을 이루면서 모여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도시 구성인데요. 뭐 도시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구성도 이와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파라오 왕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왕족과 고위 신관들, 그리고 이제 파라오를 보좌하는 관리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행정 조직의 이제 중추, 그러니까 허리 역할을 담당했던 그 이제 관리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중간 정도 계급의 그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서기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도 중산층 정도에 이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상인, 장인, 농부들이 이제 그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전체 인구의 이제 90% 정도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중간에 있는 서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읽고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문자를 해독하고 문자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위에 그 군인이라든가 왕족, 신관, 귀족, 그리고 파라오,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상인, 장인, 농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이제 9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도시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지어진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하면 시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각종 건축물들,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도시의 중심에 이제 신전, 그 다음에 관청,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그 건물의 대부분을 진흙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흙에다가 일종의 그 짚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틀에 저렇게 넣어서 벽돌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햇볕에 말리면은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진흙벽돌로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유물 중에는 벽돌을 제작하던 그런 흔적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목각인형입니다. 그래서 목각인형을 보시면 오른편에 그 벽돌을 틀에 넣어서 만드는 인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진흙을 채취해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몇몇 그 부품들이 소실돼서 진흙을 이동하는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옛날에도 저렇게 틀에 넣고 진흙을 말려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벽돌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공정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반죽으로 해서 또 마감을 하고, 지붕은 이제 목재로 그 지붕을 이제 만든 다음에 진흙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진흙벽돌 같은 거는 뭐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란의 일부 부락 같은 데서는 여전히 진흙벽돌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진흙벽돌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면 진흙이 물에 녹아 내리기 때문에 진흙벽돌로 집을 지어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거가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가공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각종 틀, 그러니까 문틀이나 아니면은 지붕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그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목수들이 이제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장면, 나무를 가공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그 목각 인형으로 제작돼서 이제 부장품으로 넣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재로 단단한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단단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이제 침엽수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수입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 비블로스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중요한 건물이나 뭐 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목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신 그 진흙벽돌로 진흙으로 진흙벽돌을 만드는 장면이죠. 이런 진흙벽돌로 이제 그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게 이제 성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진흙벽돌에 사용할 집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리고 당시 일꾼들이 이제 어떤 노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도 앞부분에 진흙벽돌을 만드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신왕국 시대, 아까 보신 게 중왕국 시대의 목각 인형이라면 이것들이 이제 신왕국 시대의 벽화인데요. 신왕국 시대 벽화 보시면은 아랫단에 아랫단 중간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벽돌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진흙들을 채취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한 사람이 틀에 넣어서 벽돌을 가지런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벽돌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잘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피부빛이 약간 밝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색이 좀 검은 사람들은 본토 이집트인들이고, 피부색이 좀 밝은 사람들은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건너온 노동자들인데,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서 이제 물을 깃는 그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남부에서는 이집트 본토의 노동자들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출신의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보시면 대장간 풍경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그 풀무 위에서 풀무로 이제 공기를 불어넣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숯불이 타오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숯불이 타오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쇳물, 여기서는 되게 이제 청동이겠죠. 청동을 녹여서 무언가 틀에서 이제 만드는 장면. 그래서 그 금속재 연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전체 벽화는 레크미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분묘 무덤에서 이제 그려진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시가 지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일단 그 집 모양을 볼게요. 집 모양도 뭐가 남아 있냐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각으로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상자처럼 만들어진 집 모형의 뒷부분인데, 그 제대로 구현된 거는 마당 한가운데 있었던 그 연못,
그리고 이제 연못 주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이 보이는데, 저런 기둥들은 집에 이제 그 현관, 우리의 현관하고 그 어디죠?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 모형인데, 집 모형을 옆에서 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문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랑이 보이고,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안채가 이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택 모형에서 이 그 검은 이렇게 이제 그 직계에 묘사된 부분, 거기가 이제 사실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그 사람, 그러니까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진짜 가족들이 머무는 여러 가지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하인들의 이제 숙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다 묘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저렇게 집 모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집들은 이제 귀족들이 살던 집이고요. 일반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작은 단촐한 규모, 뭐 방 한두 개가 있고, 지하에 뭐 저장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그런 집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이제 주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귀족의 집과 일반인의 집, 이렇게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개는 이제 귀족들의 그 집단 거주지,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살고 있었던 이제 집단 거주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왕조 시대라고 해서 이집트가 아직 그 파라오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기원전 아까 말씀드린 한 3,500년에서 3,000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500년 정도 된 모습인데요. 그 이집트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당시에 만들었던 이런 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이집트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천 조각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대개는 이제 아마를 사용했고요. 아마의 그 줄기에 이제 섬유를 잘게 찢어서 그걸 이제 실로 가공하고 난 다음에 그 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천으로 짜죠. 직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천으로 짜서 이런 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렇게 아마로 만든 섬유를 우리가 이제 그 아마포라고 하고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는 린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채색 린넨인데 한 기원전 3,400년경에 그 아마포에다가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남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아마포, 즉 린넨으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신들부터 볼게요. 이집트의 신들은 인간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카르낙 대신전, 그 테베에 있었던 지금의 룩소르 시에 있는 카르낙 대신전의 부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왕 람세스 2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을 마주보고 있는 인물들이 다 신들입니다.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카르낙 신전의 이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문신, 아문신의 부인인 무트 여신, 그 다음에 아들인 콘수, 이렇게 이제 세 명이 그 세 주신이에요. 세 명의 주신인데, 이들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인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왕국 시대, 그래서 한 기원전 한 2300년경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돌보는 매머리를 한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호루스라는 왕가의 수호신인데 둘이 이제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왕이 지금 가슴까지 오는 그런 어떤 옷을 입고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호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왕들은 이렇게 이제 왕관을 쓰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볼링 핀처럼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백색관이라고 합니다. 흰색으로 된 왕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호루스 신이고요. 호루스 신의 가장 오래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멜빵을 한 것처럼 한 이제 옷을 입고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염. 이 수염은 진짜로 이렇게 수염을 만들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게 이제 가짜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공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끈을 통해서 이제 붙이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검을 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황소 꼬리. 그래서 파라오들은 뒤에 이 황소 꼬리를 장식으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이제 황소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소 꼬리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신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가운데 이 별 모양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는 하늘에 사는 신들이 일렬로 정렬을 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땅의 신들, 특히 이제 그 나일강의 신들, 이런 신들이 마찬가지로 일렬로 정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을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입고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옷, 그러니까 허리춤에 이제 천을 이렇게 말아서 저렇게 이제 착용을 했는데 저걸 우리가 이제 요의라고 불러요. 허리춤에 이제 치마처럼 걸쳐서 입는 옷. 우리가 샤워하고 나올 때 그 수건을 이제 걸치는 것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의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었고요. 그래서 남성은 허리춤에 요의를 간단히 걸친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여성은 마치 이제 오늘날의 슬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립과 같이 저렇게 전신을 가리는 아주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밑에 있는 신들은 그 강의 신 하피인데요. 이 신들은 이제 그 강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요의를 가죽으로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죽 요의를 걸친 모습을 아래에 있는 그 남신들에게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여신이고요. 이쪽은 이제 임신한 여성으로 이제 그 신들이 묘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집트인들의 그 모습인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에 걸쳐서 입는 요의를 다 입고 나왔죠. 가운데 있는 인물이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신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호루스도 마찬가지고요. 람세스 1세 왕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요의를 걸치고 나왔고 뒤에 보시면 뭔가가 달려 있는데 저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황소 꼬리예요. 그래서 황소 꼬리를 부착하고 나와 있고요. 호루스라는 신, 그러니까 매머리를 한 신 앞에 보시면 아주 작은 인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 작은 인물은 오시리스가 아니라 오시리스 앞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 그 표본 가죽을 걸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표본 가죽은 주로 신관들이 어떤 특정한 의례를 할 때 입고 나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본 가죽을 걸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제 신관,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신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그 람세스 1세의 아들 세티 1세라는 또 다른 파라오의 그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시리스라는 신하고 세티 1세가 이제 만난 모습인데 오시리스 신을 보시면은 아까 머리를 보시면 머리 위에 이제 흰색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게 그 오시리스의 흰색 관. 그러니까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쓰고 나오는 이제 백색 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리스는 명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땅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미이라가 됐는데, 그래서 온몸이 흰색으로, 흰색 천으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 오시리스가 이제 미이라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시면 왕은 간단한 요의를 걸치고 그래서 이제 윗부분은 옷을 안 입은 상태 대신에 이 어깨까지 그 아주 넓은 그 장식을 하고 나오죠. 그리고 머리를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의 그 전형적인 머리 수건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신이 이제 호루스라는 신인데 몇 번 등장했던 신인데 이 신은 또 보시면 이제 멜빵을 한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 팔 윗부분에 팔찌를 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하토르 여신이 이 여신이 이제 여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전신을 다 가리는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했던 그런 이제 가슴 장식, 어깨까지 올라오는 이제 가슴 장식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복식은요, 신의 복식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화장판, 눈화장을 할 때 그 화장품을 빻던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장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왕이 곤봉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은 적을 지금 이제 관자놀이를 때려서 타격을 해서 죽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왕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왕이 백색관은 이집트 남부를 상징하는 남부의 왕권을 상징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남쪽, 이집트 북쪽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나는 지금은 남쪽의 왕으로서 등장했다. 이런 형식이 이제 여기 보시는 이렇게 백색관을 쓰고 등장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로잡힌 적을 보시면은 이 그 성기 쪽에 뭔가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성기 보호대입니다. 그 오늘날의 격투기 선수들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전사들이기 때문에 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가죽 그 기구를 사용해서 이걸 이제 차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건 왕도 이제 안에 차고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요위에다가 이 황소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화장판의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왕의 이름이 써 있어요 앞에. 자, 그리고 태양신이 이쪽에 이제 태양선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그 표범 가죽을 입은 사람 보이시죠? 이 표범 가죽을 입은 사람 신관이 아니면 아마 총리 대신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샌들 왕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 왕의 몸종 같은 역할을 했던 시종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기수대가 있고요, 적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하고 다른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북쪽을 상징하는 적색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쪽을 상징하는 백색관을 쓰고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북쪽을 상징하는 적색관을 쓰고 나오고 이 왕관 두 개를 다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중관을 쓰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또 다른 왕의 그 물표라는 것이 이 우리로 치면은 라벨하고 같은 거예요. 라벨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신상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뭐 그다음에 이 그 단지에 뭐가 담겨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그 왕이 방문했을 때 왕을 맞는 지방의 이제 호족들인데 지방 호족 아니면 이제 신관들인데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복식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런 식의 겹쳐서 입는 옷, 그리고 이제 뒤에 이쪽 목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개는 무릎까지 오는 무릎이 아니라 이제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잠옷처럼 보이는 옷인데요. 저게 이제 특별한 의례가 있을 때 왕이 입고 나오던 옷입니다. 희년제라고 하는 의례인데요. 희년제는 왕이 재위가 30년 되었을 때, 이제 재위 30년 동안 재위했을 때, 그 30년 동안 그 왕좌에 왕좌를 유지했던 걸 기념해서 만들었던 진행했던 이제 행사입니다. 그 희년제 때 특별히 입던 옷이 이 옷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석상이 훼손됐는데 위쪽에 상이집트에 이제 흰색 왕관을 쓰고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제 잠옷처럼 이렇게 겹쳐서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제 고왕국 시대일 때, 그러니까 왕조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집트 영토는 뭐 지금의 이집트 영토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에 엘레판틴, 지금의 아스완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테베, 지금의 룩소르시이고요. 그 다음 아비도스, 더 올라가면 멤피스. 멤피스 옆에는 이제 지금의 카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을 상이집트, 북부 지역을 이제 하이집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상하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곳에 이제 멤피스가 있었고요. 이집트 최초의 수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카이로, 지금의 카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집트가 이집트 남부, 하이집트가 이집트 북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전역을 왕들이 멤피스라는 곳에서 이제 다스렸는데,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 왕의 이제 입상, 왕이 서 있는 조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은 기자고원의 이제 피라미드, 그 멤피스 옆에 사카라라는 곳이 있죠. 그 사카라 지역에 이제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자고원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 요 세 왕이 이제 그 세 개의 큰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그 세 개의 피라미드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그리고 제일 작은 피라미드를 지은 왕이 이 멘카우레 왕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부근에서 이런 그 조각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멘카우레 왕의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것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프레 두 번째 피라미드를 지은 왕이죠. 섬노감 좌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하고 이제 그 4분의 3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머리 장식을 하고 나오죠. 이 머리 장식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세티 1세에서 봤는데 이집트의 전형적인 머리 장식이고요. 그 스핑크스도 이제 저런 머리 장식을 하고 나옵니다. 머리 두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즈를 보시면은 허벅지 위에 이제 두 팔이 놓여 있고, 하나는 그 펴서 무릎을 감싼 모습, 다른 하나는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이를 이집트어로 셴디트라고 부르는데, 요 셴디트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고, 뒤에 매가 있어서 이 호루스죠. 이 매가 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도상은 이제 유명해서 과거에 이제 이집트 지폐 10파운드 지폐에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멘카우레, 방금 전에 보셨던 왕과 왕비의 이제 입상인데, 보시면 이제 왕이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죠. 그래서 간단한 머리 장식, 머리 두건 하고 있고, 허리 부분에 이제 그 요의를 한 장면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요. 반면에 왕비는 그 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발목 부분에 보시면 이제 옷
옷을 입은 흔적이 보이고 대신 옷이 굉장히 그 섬세해서 마치 이제 안 입은 것처럼 몸의 굴곡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머리에는 이제 메네스 그 이 머리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 접힌 요의를 입고 있고, 그리고 양쪽에 이제 손에 저건 호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호를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왕 왕비는 이제 어깨와 몸에 꼭 맞는 의상을 입고 있고요. 대신 이제 몸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여성의 몸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실에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집트의 표준 예술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옆모습인데요. 옆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왕의 얼굴의 특징들이 이제 잘 나타나죠. 광대뼈가 좀 돌출돼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귀 쪽이나 이런데 이제 아직까지 물감이 묻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저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채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제 이 채색된 것들이 다 빠진 모습인데 이 채색된 모습이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사왕조니까 한 기원전 2300년 경인데 보시면은 이때의 복식, 이때 왕의 복식이 이제 후대에도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되게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채색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제 그 왕비인데요. 왕비를 잘 보시면은 그 머리가 가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비 머리가 가발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부분 여기 보시면은 왕비의 진짜 머리가 잠깐 살짝 보이죠. 예. 그래서 왕비가 머리를 짧게 깎고 가발을 썼다는 모습을 썼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머리를 짧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발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 가발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운 곳이죠. 예, 그래서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잘 씻지 않고 그러면 이 같은 것들이 증식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고 필요할 때만 이제 가발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신왕국 시대 때 모습인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왕이 그 자신의 이 모습을 완전하게 이제 드러낸 모습. 그래서 이 여왕하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여왕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투투모세 3세라는 이제 왕인데 두 왕이 이제 동시에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남자 왕은 그냥 허리에 요의를 찬 모습. 근데 여성은 멜빵이 달린 지금의 슬립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일반 이집트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의를 걸친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물을 받는 모습인데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귀족이기 때문에 그 가슴 장식을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저쪽에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신관이죠. 신관은 아까 말씀드린 표범 가죽을 이제 그 독특하게 이제 의상으로 설정해서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백색관이라든가 뭐 적색관 말고도 이런 식의 특이한 왕관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케페레시라고 부르는 왕관인데요. 그래서 이런 왕관을 쓰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왕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아멘호텝 3세라는 이제 왕입니다. 왕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오른쪽 위쪽에
그 좀 훼손됐는데 상하 이집트의 그 왕관을 다 쓰고 있는 모습. 왼쪽에는 이제 케페레시라고 해서 신왕국 시대의 왕들만 쓰고 나오는 모습인데 되게 이제 저런 왕관을 쓰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참전할 때 쓰던 모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꼭 참전할 때 쓰던 것만 아닌데 어쨌든 왕이 전투에 나갔을 때 이제 저런 식의 모자를 이제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네페르티티라는 왕비의 흉상인데요. 네페르티티는 아멘호텝 4세, 그 아케나텐이라는 왕의 그 왕비였고요. 그 네페르티티 흉상은 이제 그 당시 이집트 여왕의 실제 모습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를린 박물관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네페르티티 같은 경우에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제 독특한 왕관을 제작해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왕관은 사실 네페르티티 말고는 잘 안 쓰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비가 썼던 왕관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가슴 장식 등을 통해서 당시 이집트인들, 특히 이제 왕족들이 누렸던 이제 호화로운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남편이 이제 아케나텐이라는 왕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뭔가 그 총알처럼 불룩하게 솟아 있는 게 저게 이제 상하 이집트의 이제 왕관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케나텐의 모습. 그 보시면은 뭐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가 잠깐 이 수단 지역에 있는 왕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수단에 있던 그 누비아에 있던 그 왕들이 완전히 이집트화돼서 자신들이 이제 이집트를 다스릴 때 파라오처럼 복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타하르카라는 왕은 사실은 이 누비아의 왕인데 보시면 그 표본 가죽을 걸쳐서 본인이 이집트의 이제 대신관이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 파라오들하고 이 누비아 출신의 파라오들하고의 이제 차이점은 머리를 보시면요, 머리 전체에 꽉 끼게 된 이 황금 왕관을 쓰고 나온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차이고요. 요거는 보시면은 이 누비아의 왕들이 쓰고 나오던 그 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2마리예요. 그래서 되게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왕들은 코브라가 1마리 아니면 뭐 코브라 옆에 독수리가 달린 왕관을 이제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 누비아의 왕들은 코브라가 2마리인 왕관을 쓰고 나오죠. 이게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로 제작했던 입상 모습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집트인들하고 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위에 보시면 코브라가 이제 그 2마리, 그러니까 한 쌍의 코브라가 있는 그런 왕관을 쓰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는 모습인데, 그리고 가운데 벨트 부분에는 이제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샌들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요게 이제 우샤부티라고도 하고 샤부티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죽은 사람 대신에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주술용 인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왕들 무덤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은 이제 왕의 복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얼굴 모양을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중부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제 그런 얼굴 모습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징은 이제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귀족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왕하고 거의 똑같이 입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게 귀족 부부의 모습인데 라호텝하고 네페레트라는 이제 그 부부의 모습인데 왕과 왕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그 코브라 이런 것만 없죠. 그래서 남자는 간단한 요이, 여자는 이 어깨 멜빵이 달린 그런 옷. 특히 이제 고왕국 시대 귀족들이 여성 귀족들이 입었던 것이 이제 가슴이 V자로 파이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 V자로 파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마찬가지인데 네페르트 부인의 이마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머리가 있고요. 그다음 가발을 이제 화관으로 두른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가발을 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부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그을린 피부, 그래서 이제 짙은 그 갈색으로 묘사가 되고요. 여성은 실내에서 그 가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옅은 노란색으로 그 피부색이 이제 묘사가 되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포즈는요, 라호텝이 그 이 왕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과 거의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왕조 고왕국 시대 당시에 살짝 뭐가 유행했었냐면은 콧수염 기르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시면 콧수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을 들고 있는 모습, 이런 포즈가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도 보시면 조세르 왕의 이제 앞모습을 보시면 콧수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상 보시면은 이게 라오텝의 부인이죠.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맹카오레에서 보셨듯이 맹카오레의 왕비하고 똑같이 가발 안에 있는 원래 모발의 이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피부색이 이제 노란색.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는 뭐 햇빛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햇빛에 그릴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족의 이제 다른 모습들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뭐 간단하게 요의를 걸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벨트하고 이 장식 이 이제 허벅지 쪽에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길게 늘린 장식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인물 말고 양쪽에 있는 인물들을 이 원래 같은 인물인데 이제 조금씩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인물의 그 묘사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동일한 인물입니다. 메체치라는 동일한 인물의 그림인데 가슴 장식이 이렇게 보이시죠? 가슴 장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에 있는 인물은 이제 뭔가 가슴에서 이제 더 아래로 내려온 그런 장식을 하는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마도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이 인물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나머지는 이 인물을 이제 이상화해서 그린 모습이죠. 이집트 귀족들은 되게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대개는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호를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왕국 시대쯤 가면은 그 돌 블락 전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조각상들이 나오는데 인체 묘사를 다 하지 않고요. 저렇게 이제 머리 부분하고 몸체는 이제 간단하게 묘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에서 가슴까지 이제 끌어올린 저런 외투 같은 걸 이제 입고 있는 모습이죠. 되게 남성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로운 인물을 묘사할 때 대개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명상을 한다거나 뭔가 내면을 침잠해서 그 진리를 탐구한다거나 뭐 이런 포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왕국 시대 왕 보시면 인물이 저런 식으로 이제 웃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중왕국 시대가 되면 기원전 한 1500년에서 1000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외투를 걸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요의만 걸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몸 전체를 감싸는 옷으로 이제 그래서 몸 전체가 다 가려지죠. 그리고 손만 밖으로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활발하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한다기보다는 그 앉아서 뭔가 이제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명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이 이제 그 중앙국 시대 때 유행을 했어요. 외투로 다 감싸져 있고 팔만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신왕국 시대 서기관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가슴 아래에 이제 여러 겹으로 이렇게 선이 있을 거예요. 저 선이 뭐냐면 이제 이 지방입니다. 지방이 이렇게 겹겹이 이제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게 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수치스럽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과시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름진 걸 먹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뱃살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의 과시였는데 뭐 그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있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펼친 요의를 책상 삼아서 뭔가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왕국 시대 때 기원전 1000년 이후에 전형적인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신왕국 시대 귀족들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귀족이 자신의 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보는 모습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뭘 입고 있냐면은 위에 살짝 뭔가 하나를 걸치고 있죠. 그래서 요의뿐만 아니라 이 몸 전체를 감싸는 외투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귀족뿐만 아니라 옆에 일하는 서기관들도 다 위에 뭔가 하나 살짝 가볍게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나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거고요. 자, 군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투에 참가하기 때문에 뭐 무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복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갑옷을 입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머리 장식을 하고 대신에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린넨 요의를 입는 경우도 있고 가죽 요의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 요의를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곤봉이라든가 창이라든가 활이라든가 아니면 부메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에 그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지금처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을 들고 있고 가발을 쓴 모습.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은 간단하게 요의만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실제 전투 장면인데요. 중왕국 시대에 군인들이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성체를 공격하는 장면.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공성탑이 보이고요. 그다음 위에서 이제 군인들이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성이 함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의만 있고 대신에 이제 무장을 한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이 무너지는 모습, 공성전 장면이죠. 그리고 신왕국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왕은 이제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때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그냥 간편하게 요의를 입고 대신에 이제 전차를 몰고 뭐 활을 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집트인들의 복식, 그 의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먹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집 같은 거는 그냥 진흙벽돌로 지었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보시면 뭐 남성은 간단하게 요의를 걸치고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먹었을까? 일단 왕자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웹엠 네페르트라는 왕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피라미드가 한창 지어질 시대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옷을 보시면은 이 한쪽 어깨를 드러낸 아마 일반적인 복장은 아니고요. 예. 의뢰용 복장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한 손은 이제 뭔가를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을 이제 이렇게 쭉 뻗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닿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헌물 탁자라고 부릅니다. 봉헌 탁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봉헌물 아니면 뭐 공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이나 죽은 사람한테 바치는 그 음식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쌓여져 있는 탁자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위에 보시면 뭔가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저게 빵입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빵을 저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한테는 이제 빵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가 부풀어 오르는 빵, 다른 하나가 이제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건 이제 부풀어 오르는 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빵들, 그 부풀어 오른 빵들이죠. 효모를 넣어서 이스트라고 하는 그 효모를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빵을 구우면 빵이 이제 부풀어 오르죠. 예, 그런 빵들을 이제 맨 처음에 고안한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부풀어 오른 빵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어디 보이냐면은 이 발치 부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 위에 탁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빵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부풀어 오른 빵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받쳐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 영양의 머리 이런 게 있죠. 예. 이걸 봐서는 이제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이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여성의 그 옆모습을 그린 건데 여기서는 여성이 표범의 옷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여성들도 옛날에는 이제 신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신관 역할을 했던 여성들은 이렇게 표범 가죽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게 좀 이따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 이상 표범 가죽의 옷을 입지 않는데 그 제 사왕조 기원전 2300년 경에는 여성들도 저런 복식을 했고요. 포즈는 거의 똑같습니다. 포즈는 거의 똑같고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그 헌물 탁자에 이제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려진 것 빵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빵 위에 보시면 뭔가 그 갈색으로 표현된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소의 그 앞다리, 소의 앞다리살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가장 이 귀중하게,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부위로 생각했던 게 이제 소의 앞다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새 머리 부분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고기도 이제 먹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그 네페르티티 흉상을 보셨는데, 그 네페르티티 시대, 그러니까 아멘호텝 4세, 아케나텐의 시대 때 이제 그려진 그림입니다. 되게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뭔가를 이제 먹는 것을 이렇게 취했다고 할 때는 그걸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손에다 직접 대고 먹는 모습을 그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음식을 입에다 대고 실제로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만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보시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위에 태양 원반이 있는데 태양 원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화면을 반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왕인데 왕이 지금 갈비를 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에 붙은 고기를 이제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인물, 그 뒤에 있는 인물은 아마 딸인 것 같은데 이름이 다 지어서 딸이 아니면 이제 왕비인데 이제 보시면 그 오리가 아니라 거위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거위 몸통을 들고 이제 먹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 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정왕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왕비는 뭘 먹고 있는지 아직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왕이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손에만 그 헌물 탁자를 쥐는 이런 것과는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또 다른 그림인데 아까 보셨던 거를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 한 손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왼손이죠. 저 그 딸이 왼손으로 쥐려고 하고 있는 게 대취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대취하자를 쥐려고 하고 있고 오른손은 이제 거위 고기를 들고 먹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먹진 않았겠죠. 저렇게 먹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음식물을 취해서 먹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왕이 아마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근데 이제 왕이 먹은 음식하고 귀족이 먹은 음식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또 뭘 먹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이렇게 이제 그 먹거리들을 생산해내는 땅, 대지죠. 그 대지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한 여성이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성의 옷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멜빵을 한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손, 손이 두 개죠. 양손 중에 한 손에 보시면은 이제 그 네모난 직사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저 네모난 직사각형은 우리로 치면 접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프로 만든 접시. 그리고 이제 그 접시 위에 음식물이 담기는데 여인과 가까운 쪽, 여인과 가까운 쪽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빵입니다. 둥글게 돼 있는 모습. 그리고 뭔가 튀어나온 거 있죠. 그 옆에 이제 여인과 좀 먼 쪽에 있는 거, 저게 맥주 단지예요. 그래서 저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빵과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한테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빵과 맥주예요. 우리한테 이제 주식이 뭐 쌀과 김치다, 밥과 김치다, 뭐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집트인들은 빵과 맥주입니다. 자, 그래서 빵과 맥주가 한 끼 식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맥주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실 텐데요. 이 맥주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맥주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부조의 한 부분인데 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일렬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제목대로 의인화된 영지예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네페루라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는 그 산물들을 땅과 함께 저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은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거기에 나온 산물들은 빵과 맥주로 묘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의 맨 위쪽을 보시면 맨 위에 발 하나가 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이 왕의 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훼손돼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전역의 영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산출된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그 농작물들을 이제 빵과 맥주의 형태로 바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런 왕의 제사를 이제 지낼 때 거기에 놔야 될 이제 그 곡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곡물들을 저런 그 스네페루의 영지에서 그 받아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의인화된 영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인의 모습으로 3차원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앞서 보신 거는 이제 왕의 그 영지죠. 왕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영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족이 만들었는데 귀족이 특정하게 이런 이렇게 여성으로 표상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부장품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그 부조에서 본 것과 똑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이 거위를 쥐고 있고 쭉 올라가 보시면은 머리에 이제 상자를 이고 있죠.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빵의 모형과 맥주의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부장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스네페루 왕의 그 벽화하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영원히 그 죽은 사람에게 이제 바쳐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음식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음식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상자에 담긴 그 장면이 뭐냐 하면 빵하고 맥주를 만드는 그 곳을 만든 거예요. 또 유사하게 이제 목수들이 일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 그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부장품으로 넣어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족의 모습, 귀족의 분묘인데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왕이 그 자신의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산물들을 이제 여성과 빵과 맥주로 묘사한 것과 똑같이 T라는 귀족이 자신의 무덤에 이걸 부조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한쪽 보시면은 여인이 그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저 바구니에 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빵하고 맥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두 개 병처럼 생긴데 이제 맥주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소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뒤에는 이제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대추야자. 그다음에 옆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집트에서 나는 과일들 포도라든가 뭐 캐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밑에 바구니에도 마찬가지로 과일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한테 영원히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쪽이 왕의 영지를 묘사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일반 귀족 부조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티프가 약간 변형돼서 그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왕국 시대 때는 똑같은 그 모티프를 이제 3차원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 부장품으로 넣었는데 그렇게 이제 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제 질이 떨어지는 조악한 부분도 보이고요. 그런데 뭐 의미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한테 영원히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그 여성상을 보면은 이 나체의 모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체는 부활과 다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봉헌물을 바치는 여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목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그 뛰어난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그래서 팔다리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을 맞춰서 붙였고 그 다음에 이 나무로 만든 조각 위에다가 살짝 회칠을 해요. 회칠을 하고 그 위에 채색을 하면 이런 식의 멋진 그 의인화된 영지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담기는 건 대개 뭐 빵, 맥주, 그리고 이제 거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하고 아까 보신 그런 그림들이 2차원 부조라면 저렇게 3차원으로 제작된 모습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 전부가 채색되니 굉장히 그 뛰어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건 좀 조잡한 예술 작품이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거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나 그 의미는 똑같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먹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농경의 시작에서 살펴봤듯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기원전 한 8,000년에서 7,000년경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제 작물화 시키려고 시험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인간이 곡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밀하고 보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야생 밀과 야생 보리를 인간이 이제 선택적으로 교배를 했죠. 그래서 품종 개량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는 곡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이 재배한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추수하는 그러니까 이 일꾼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당나귀에다가 이 추수한 곡식을 이제 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여러 마리 이제 이렇게 줄지어서 있고 보시면 당나귀 앞에 한 사람이 당나귀의 얼굴을 꽉 잡고 있는 모습,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당나귀의 등에다가 이제 곡식 더미를 이렇게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추수된 곡식을 저게 뭐냐면 곡식 저장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선이 보이실 텐데 요 사선이 이제 곡식 저장고고요. 곡식 저장고는 그 넣는 곳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위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던지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잡고 던지면 위에서 받아서 위쪽으로 넣습니다. 꺼낼 때는 옆에서 꺼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을 이제 그 던지는 사람한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 아까도 우리가 수많은 그 장면들을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이유는 이렇게 그려진 것들이 이제 내세에서도 영원히 그 유지되고 그래서 망자가 이런 활동들의 이제 어떤 혜택을 영원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자르는 밑둥을 이제 자르는 우리가 추수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낫을 사용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대머리 농부가 대머리인 사람이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옆에 그 허리띠 같은 것만 하나 두른 대머리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지금 밑둥을 잡고 낫으로 이제 곡식을 자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 낫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낫으로 곡물을 못 빼겠죠.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들어진 낫에 그 낫 부분, 그러니까 날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톱니처럼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흑요석을 이렇게 흑요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유리, 천연 유리가 있거든요. 그 흑요석 조각을 이렇게 이제 요령 있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면도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이 잘리는데 그래서 나무로 낫을 만들고 그 낫에 이 날 부분에 흑요석을 붙여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리나 밀이나 저렇게까지 높이 자라지 않죠. 대개는 사람의 가슴 아니면 요새는 이제 사람의 허리 이 정도 크기밖에 안 자라는데 거의 보시면은 뭐 사람의 키처럼 자란 그리고 굉장히 그 줄기도 굵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건 그냥 풍요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크고 굵은 곡물들이 그 수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이제 그려진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여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곡식에 이제 나다를 찢습니다. 사람이 밟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나귀 같은 걸 시켜서 이제 곡식에 나다를 이제 밟아서 곡식이 이제 이렇게 그 나달이 벌어져서 안에 있는 곡물만 빠져나오게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찢고 까분다 그러죠. 그래서 까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날리면 바람에 겨가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 알곡이에요. 그래서 그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만 떨어지는.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채를 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남성이 곡식을 베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밟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나다를 이제 벗겨내면 그 나다를 이제 제거를 해서 알곡만 받아내는 그런 일을 여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묘사되기도 하죠. 저런 식으로. 아까 보신 게 이제 고왕국 시대, 이건 이제 신왕국 시대인데 아까 이거 보셨던 그림이죠. 맨나라는 사람의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곡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맨나 앞쪽을 잠깐 보시죠. 예, 앞쪽을 잠깐 보시면 앞쪽에 그 새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이 죽은 사람한테 바쳐지던 곡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맨나 위쪽에 보시면 위쪽 상단에 관리들이 보일 겁니다. 예, 그 뭔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텐데, 저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면은 우리로 치면 국세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나온 세무서 관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왔냐면은 이 맨나의 그 밭으로 왔어요. 밭으로 와서 뭘 하느냐? 줄을 쭉 쥐고 있죠. 저 줄을 자세히 보시면 줄마다 매듭이, 그 줄 사이사이에 매듭이 보일 겁니다. 둥근 매듭. 저 매듭이 뭐냐면 일정 길이가 되게 매듭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가로, 세로 길이를 재서 면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고대인들이 이제 수확량에 비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리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관리들이 와서 밭의 면적을 잽니다. 면적을 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개 1년 동안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수확량이 나옵니다. 평균 수확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작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러 온 거냐면 면적을 재러 왔어요. 밭의 실제 면적을 재러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저게 이제 서기관들이 쓰던 팔레트인데, 그 팔레트를 쥐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세청 관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통을 벗은 사람들, 요의만 걸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다 자란, 그러니까 다 익은 곡물의 면적을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밑에 단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다음 윗단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을 아예 그냥 다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위에 이제 특히 저렇게 몸을 땅에 대고 이제 맨나라는 귀족한테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농부예요. 이 농부는 왜 이러고 있느냐? 소작농인데요. 이 소작농들한테는 이제 뭐가 부과되느냐? 한 해의 그 전체 이 생산량 중에서 이제 그 밭의 주인한테 바쳐야 되는 몫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소출량인데, 이 소출량을 못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할당된 그 소출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벌 받기 전에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단 계속 보시면 그 전차가 보이고요. 이 전차가 있다는 말이 있죠. 말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곡식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기르기가 어려운, 보통 사람은 뭐 줘도 잘 못 기르는 그런 동물인데, 말 두 마리, 뭐 두 마리 이상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맨나가 뭘 자랑하는 거냐면 자신의 그 부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승용차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곡식을 쌓아놓고 서기관들이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옆에 보시면 4명의 일꾼들이 이제 곡식을 퍼 나르는 저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어떤 용기죠. 용지에 넣어서 곡식을 나르는 그런 장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3단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 맨 윗단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곡물들, 그리고 배도 보이시죠? 배는 배는 이제 상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이 이제 그 나일강을 오르내리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배들이고요. 아니면은 뭐
그 강과 관련된 뭐 낚시를 낚시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하고 들판 사이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있죠.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그 소출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등을 맞는 장면이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등을 맞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모습. 자신의 그 소출량을 다 못 채운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가운데 단 보시면 맨 끝에 오른쪽에 소들이 곡식을 밟는 장면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밟아서 이삭을 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왼쪽으로 가시면 남성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들고 까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알곡과 그다음 쭉정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장면이고요. 비슷한 장면이 이제 밑에도 이어집니다. 밑에도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 곡식 바구니를 들고 가는 장면,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장면, 그 밑에 보시면 바구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바구니를 보시면 오른쪽 바구니 이제 장정 두 명이 곡식을 싣고 가는 장면이 있고 밑에를 보시면은 그 어린 여자들이에요.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 둘이 있는데 저 여자아이들이 왜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추수하고 남으면 추수하고 밑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곡식을 주워가는 건데 둘이 지금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로 머리 붙잡고 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까지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곡식 창고 모형이에요. 위에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예, 그래서 위쪽으로 곡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 있고요. 저쪽으로 곡식을 꺼냅니다. 그래서 곡식을 넣을 때는 올라가서 위로 놓고 곡식을 빼낼 때는 밑으로 빼내는 그런 곡식 창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도자기공의 모습 이제 보여지죠. 저기 이제 그 녹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판이죠. 예, 돌려서 이 토기를 만드는 물레라고도 하고요. 예. 자, 저걸 한 사람이 한 손으로 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이제 그 모양을 잡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자기공 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이제 백정. 예, 그 소를 잡는 사람이에요. 소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그려졌는데 보시면은 소의 앞발과 뒷발을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그 병동맥 같은 걸 이제 잘라서 소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는 사람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인이 오리터를 이제 뽑는 장면. 이때는 닭은 없었습니다. 예, 닭은 아직 가축화가 되지 않았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대개는 거위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 나일강의 습지에 가서 그 습지에 서식하는 새들을 이제 잡아서 그 이제 먹었죠. 그리고 비둘기도 키워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곡물을 가는 여인인데 이게 맷돌이에요. 이집트식 맷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맷돌을 이제 두 돌 사이에 곡물을 놓고 이제 돌려서 가는데 지금도 중동에서는 저렇게 하는데요. 이 아랫돌이 있고요, 평평한 윗돌을 그러니까 아랫돌은 그냥 두고 윗돌을 이제 그 여인이 잡고 앞뒤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움직여서 곡물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평민들의 유해를 보면 관절염 같은 걸 앓은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맷돌로 갈면 그 돌 사이에 넣어서 곡물을 갈면 그 돌가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채를 쳐서 제거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빵을 만들면 돌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아도 굉장히 많이 마모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맥주를 아까 우리가 이 빵하고 맥주라 했는데 그 맥주를 이제 만드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그 발효시킨 도우를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만드는데 보리빵에 물을 붓고 발효시키면 맥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단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대추야자 즙 같은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라고 하면 이제 홉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맛을 조절하는데 이집트에는 일단 그런 게 없었고요. 두 번째, 이게 어떤 그 반죽 덩어리를 그대로 넣어서 발효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맥주라기보다는 그냥 곡물 발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거나 맑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맥주를 어떻게 먹었느냐? 빨대로 빨아 먹었습니다. 밑에 이제 그 침전물들이 올라오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걸쭉한 음료였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맛은 현재의 맥주와는 전혀 달랐다. 그냥 곡물 발효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맥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곡물 발효주에 더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도수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이 돼요. 대개 이제 곡물을 발효시키면 그 정도 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먹느냐? 일할 때 먹죠. 이 열량이 이제 많으니까 노동할 때 먹습니다. 우리도 대개는 이제 세창 같은 거 나갈 때 이제 그 술을 한 잔씩 마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술 힘으로 일을 하는데 거의 같은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방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듬고 가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주를 만드는데 맥주 만드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당연히 많겠죠. 이 사람들이 주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빵과 맥주를 동시에 만듭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그 효모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아마 실수로 발견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이틀 그러니까 바로 굽지 않고 하루 이틀 이렇게 방치한 도우에서 우연찮게 이제 효모가 들어가서 근데 그걸로 빵을 구웠는데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도 더 좋고 뭐 이런 걸 알아냈겠죠. 그래서 이런 발효라는 것이 인간에게 유용한 그런 도구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빵을 굽다가 그 발효된 빵 조각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서 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빵과 맥주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지금 절구가 없는데요. 절구로 빻아서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에 개어서 도우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도우를 다시 이제 발효시켜서 단지에 넣고 물을 부으면 맥주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신 목각 인형이나 아래에 지금 보고 계시는 목각 인형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중왕국 시대 세네트라는 사람의 이제 분묘에서 나온 벽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글자가 적혀 있죠. 상형 문자가 적혀 있는데 저게 별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만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말풍선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뭘 검사하는 거냐면 맥주 반죽을 검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고에 있는 대추야자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대추야자를 넣어서 감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내가 이거 새 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뭘 달라 그러냐면은 술 제강을 달라고 합니다. 술 제강이 뭐냐면 옛날에 술 만들 때 이제 발효시키고 술이 다 되면 이제 꺼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이집트로 치면 이 맥주 도우겠죠. 옛날엔 그것도 이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간식처럼 이걸 먹었는데 그걸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 만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술제강을 좀 줘라. 배고프다. 그래서 한 손을 지금 벌리고 있죠. 술제강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두 번째 일꾼이 보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험한 말을 하죠. 자, 근데 어린아이를 보시면 살짝 배가 부른, 아직 얘가 배가 안 고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분묘의 주인인데,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장면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전체 장면인데,
보시면 위쪽이 이제 빵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아래쪽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빵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곡물을 절구로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맷돌에 갈아서요. 그거를 이제 채로 거르죠. 이렇게 해서 빵틀을 해서 빵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빵틀을 채운 다음에 넣으면은 화덕에 구우면은 맥주 모양이 빵 모양이 됩니다. 부풀어 오른 빵 모양이 돼요. 맥주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은 이제 그 반죽에 대추야자 즙이라든가 아니면 대추야자를 직접 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 위에서 이제 반죽하고 이제 물하고 이제 섞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기에 채우면 끝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봉인하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모양인데 하나는 목각 인형으로 제작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전체를 그림으로 그린 것. 요 차이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제 그 목축과 관련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그 농경이라는 것이 이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을 길들여서 작물로 만들고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동물의 가축화인데 대표적인 가축이 이제 소, 돼지, 양, 염소, 그 다음에 당나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소는 농경에서 이제 쟁기를 가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로 먹는데 소를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계층은 극히 한정돼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뭐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됐겠죠. 대개 이 당시는 소가 어디에 바쳐지냐면은 신전에 바쳐집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매일 제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신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고기가 이제 신관들한테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사람들한테 유통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는 아니죠. 신전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만 겨우 이제 먹을 수 있고 축제 때는 아마 일반인들도 좀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서너 번 밖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소는 키우니까 여기 보시면 목부들이 이제 소를 키우는 장면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윗단을 보시면 이제 소가 새끼를 낳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새끼가 태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무릎을 꿇고 새끼를 받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의 그 포즈를 잘 보시면 그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 새끼가 태어나고 있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이제 송아지 소어미한테도 위험한 순간이고 그 다음에 새끼한테도 위험한 순간이고 이건 뭐 모든 포유동물 다 마찬가지죠. 뭐 피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보이지 않지만 사악한 기운들 막아 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악한 기운들이 뭔가 이제 해코지를 하면 소도 죽고 송아지도 죽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아지 보호하는 주문을 외우는 여기 보시면 좀 나이가 지긋한 목동이 이제 그런 주문을 외우는 장면. 그다음 옆에는 이제 송아지를 돌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발을 묶어가지고 저렇게 두는 장면들. 아래를 보시면요, 목부들이 목초지를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풀을 다 뜯으면 다음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여울을 건너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얕은 강물을 건너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들이 여울을 안 건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악어가 저렇게 숨어 있거든요. 물 안에. 소들은 알죠. 본능적으로 악어가 있으니까 안 건너려고 하는데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건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배 타고 있는 그 목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악어한테 주문을 외웁니다. 악어 오지 말라고, 악어 오지 마라, 악어 오지 마라 이런 주문을 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포즈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근데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보이냐면 푸주간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본 그림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소의 발을 묶어놓고 소의 목에 있는 그 경동맥 같은 걸 이제 절개를 해서 소를 죽이는 장면이 있었죠. 이게 딱 그 장면인데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인물이 지금 소를 잡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보시면 한 명이 서서 창 같은 거, 창이나 활 같은 거를 그 사람 어깨에다 대고 있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예. 자, 저 사람도 뭐 하고 있느냐? 예,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 뭐 생명을 빼앗는 것, 뭐 별로 좋은 일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 끼고 이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줍니다. 요 장면이죠. 그래서 한 명은 소를 실제로 잡고 다른 한 명은 주문을 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이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겼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면적을 쟀죠. 그래서 밧줄로 면적을 재서 세금을 매겼다면 이거는 소를 이 서기관들이 보는 가운데 서기관들이 지금 이 그 박스 같이 생긴 정자 안에 있어요. 서기관들이 보는 가운데 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숫자를 셉니다. 여러 명이 세야지 이제 숫자가 맞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이제 진짜 목동들, 목부들이 소를 이제 그 끄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공 인형이나 목부들은 다 원래 자기가 하는 일, 그 포즈 그대로 묘사가 돼 있고, 반면에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서기관들은 이제 뻣뻣하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들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 서기관들이 머리의 두 수를 재고, 요걸 이제 재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소가 몇 마리이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 그 우리로 치면 이제 회계 목적을 위해서 파악을 하는 재산을 파악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서 그 본 장면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늘진 정자에 앉아 있고 일꾼들은 그냥 떼 앞에서 해서 저렇게 소를 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풍경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가 중요한 그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그 이제 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뿔이 저렇게 윗단에 보시는 것처럼 뿔이 저렇게 이제 굽은 소가 있고요. 밑에 단처럼 뿔이 저렇게 둥글게 난 소들 저런 소들이 있는데 뿔이 저렇게 둥글게 난 소들은 원래 인도산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이집트로 들어온 모습들이고요. 맨 아랫단 보시면 사람들이 소의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특이한데 이게 뭐냐면은 force feeding을 하는 거예요. 그 force feeding이 뭐냐면 억지로 먹이는 거죠. 영어로 이제 force feeding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억지로 먹이느냐? 소 중에는 이제 선택돼 가지고 이 그 나중에 고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집을 불리는 그런 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육우라고 부르는 소들인데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 소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먹입니다. 얘들이 이제 너무 먹어서 안 먹으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게 이제 소의 입에다가 손을 넣어서 소에게 억지로 풀을 먹이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살찌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유구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그런 부조도 있고 목각 인형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다 소의 입에다가 계속해서 풀을 넣어주는 외양간 모형이죠. 얘들은 뭐 일어서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풀을 먹습니다. 일종의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면이죠. 그래서 저런 풍습이 이집트에 있었다. 뭐 고왕국, 중왕국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소를 먹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축을 하는데 도축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때 가장 좋은 부위. 뭐 우리는 뭐 등심이다, 안심이다 이런 부위들이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디냐? 소의 앞다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소의 앞다리를 절단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저거를 절단해서 신에게도 바치고 죽은 사람에게도 바치고. 소들이 이제 발을 계속 차거든요. 서 있으면서 이제 발을 계속 차니까
소들의 생명력이 발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저 소의 앞다리가 그 소의 생명의 정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걸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 앞다리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두칠성. 예, 이집트인들이 북두칠성을 소의 앞다리로 표상을 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백정 아까 보셨던 그 백정이고요. 어쨌든 소를 잡는 장면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양간 풀 주고 먹이고 뭐 이런 장면들 똑같죠. 예. 저쪽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지키고 앉아 있는 장면도 그렇고요. 그다음 억지로 풀을 먹이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예, 그 푸주간. 아까는 우리가 이제 목동이 주문을 외우는 거와 관련돼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에 한번 보시면요. 육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고기의 각 부위를 소의 각 부위를 저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위쪽이 이제 바람이 잘 통하니까 육포로 만드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는 이제 소를 잡는 장면이 있고 소뿐만 아니라 그 왼쪽에 보시면 거위 한 마리가 또 이제 그 털이 뽑히고 있죠. 죽어가지고 그다음 옆에는 바로 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굽는 것까지 동시에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저기 화로에 있는 두 사람은 부채를 들고 있죠. 저 부채로 그 화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열기를 막기도 합니다. 얼굴에 이제 열기가 오면 그 열기를 이제 막기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화과를 따는 장면입니다. 나무가 저렇게 작지 않은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나무를 키우고 유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과수원에서 나무를 키우고 수확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무화과를 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없는데요. 가끔씩 이제 그 나무 높은 곳에 있는 무화과들은 뭘로 따냐면은 원숭이들이 가서 땁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원숭이들이 이제 무화과들을 따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저 사람은 이제 새를 잡는 사람이에요. 습지에서 습지에 이제 새들이 많이 살면 새잡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를 잡아서 뭐 바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좀 키웠다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습지에서 새를 잡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이제 모습을 보실 텐데요. 재미있는 게 이 신관들, 신전에서 일하는 신관들 그리고 귀족들은 물고기를 거의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신전에서 그 신에게 안 바쳤어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에게 바치기에 적합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바쳤습니다. 대신에 일반 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습지대에 있는 새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고기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부가 한 명 앉아 있죠. 어부가 한 명 앉아 있는데 방망이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은 이제 낚싯바늘이 여러 개 걸려 있는 줄을 쥐고 있는데 왜 방망이를 쥐고 있느냐?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코를 물어요. 사람의 코를 물면 이게 죽어도 놓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잘라도 코에 그대로 입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튀어 오르면 저 방망이로 때려서 물고기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잡아요. 그래서 튀어 오르면 바로 때리려고 저렇게 방망이들을 쥐고 있어요. 어부들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좀 더 그 낚싯바늘이 여러 개 달린 걸 보이실 거고 밑에 보시면 뭐 맥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농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물 도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그 몽둥이를 쥐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한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그물에 이제 작은 고기들이 이제 잡혀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그물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옆에 뒤에서.
다른 한 명은 저렇게 낚시 바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 이런 그 어부들이 타는 배들은 이제 갈대배입니다. 이게 갈대배고 옆에 보면 큰 배가 하나 또 보일 거예요. 예, 앞으로 지나가는지 뒤로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큰 배가 있는데 저건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갈대에 만든 배에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승용차를 타듯이 큰 배를 타고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본 것처럼 그물로 떠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 뭔가 불룩불룩한 걸 저렇게 이제 그 몸에 두르고 있는데 저게 갈대로 만든 구명조끼예요. 그래서 갈대를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겹쳐 가지고 구명조끼처럼 입었습니다. 이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물 안에 사자도 있고요. 사자가 죄송합니다. 물 안에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습니다. 하마가 보기엔 귀여워 보이지만 이런 하마들이 굉장히 포악해서 자기 영역에 들어가면은 물어 죽입니다. 사람도 잘 물어 죽여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하마 같은 거 쫓아내야 되고 악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쌍끌이죠. 보시면은 배 양쪽에다가 그 배 양쪽에 이제 그물을 설치해 가지고 두 배가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이제 저인망 형식으로 잡아내는 이러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쌍끌이도 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추도 달려 있어요. 그물이 물에 잘 빠지도록 추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부들이 탄 배 뒤쪽에 근사한 나무로 만든 그 관리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보이죠. 저기 보시면 무슨 큰 지지대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이제 그 닻을 이렇게 이제 기울여 놓던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끌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마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렇게 고기를 잡아서 저거를 이제 소비를 했다. 귀족들은 좀 먹었을 텐데 거의 안 먹었고요. 일반인들이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 아까 본 그림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기도 했고, 그 아까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이집트의 왕자 보시면 이집트 왕자가 이제 모세 이야기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저렇게 바구니 보이시죠? 그 옆에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저렇게 좋은 배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발도 안 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틀린 장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뭐 사냥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기를 작살로 잡는 사람들, 작살 끝에 그 줄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을 이제 돌리는 도르래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새 사냥꾼, 그래서 이제 새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사냥꾼들이 이제 가는 모습. 그리고 아까 그런 큰 배들이 지나가면 큰 배들하고 따라가는 배들이 있어요. 작은 배들이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주방이 딸린 배들. 그래서 여기서 조리를 해서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주방의 역할을 했던 배가 따로 있었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로 거의 안 받쳐지는 딱 두 종류의 물고기가 곡물로 받쳐집니다. 하나가 이제 나일 틸라피아라고 부르는 물고기고요. 다른 하나가 농어. 그래서 나일 틸라피아는 우리로 치면 이제 도미 같은 물고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농어. 농어는 뭐 드셔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 민물고기 중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도 이제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밑에는 뭐 무화과,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고, 저기 보시면 이제 새 알들이 있고 새끼 새들이 있는데 이건 새끼 새들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둥지에 있으면 이제 새들을 잡아와서 먹었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하고 새끼새가 이제 부활의 의미가 있어서 이게 특별히 이제 무덤에 그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일 틸라피아, 그 다음에 이제 농어, 이런 그 물고기들이 항상 한 쌍으로 그려집니다. 대개는. 그래서 두 물고기가 태양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부활의 의미도 있는데 이런 물고기들이 이제 소비가 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냥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들이 있고요. 가축화가 가능하지 않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양이에요. 예. 영양 같은 동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으면 생포를 해서 이제 키우려고 하면 2, 3일 만에 죽어버려요. 예. 얘들이 사람 손에서 못 큽니다. 그래서 잡힌 상태를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2, 3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잡아야죠.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분묘를 보면 그 사냥하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사냥은 되게 이제 레저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뭘 할 것인가. 뭐 우리도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가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서 뭐 영양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막과 관련된 풍경들이 그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반드시 등장하는 모티프 중에 하나가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이 고슴도치. 그 중간줄에 보시면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굴에 나와서 뭐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 이런 거 꼭 그려지고 그다음 위에 보시면 자칼입니다. 쟤들이 이제 그 사막 자칼들인데 자칼들이 교미하는 모습 아니면 뭐 표범이 교미하는 모습.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사막의 동물들이 교미하는 모습들도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사냥의 장면들도 그려지고요. 그래서 다른 그 사막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표범들이 이제 교미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칼 같은 것들이 영양을 물어주기는 그래서 그 야생의 풍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양 같은 거를 그 라쏘라고 하죠. 이렇게 그 남미의 인디언들이 이렇게 이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뭐 다리를 이렇게 이제 잡는다거나 아니면 목을 잡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도 저렇게 이제 매듭을 만들어서 매듭이 그 만들어진 밧줄을 던져서 저기 뿔이 이제 잡힌 모습인데 저렇게 이제 잡는 모습. 위쪽에는 뭐 자칼이 그 사냥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기 한쪽 보시면 아마 그 사막 여우도 사막 그 토끼도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위쪽에. 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하이에나들, 하이에나들도 이제 이집트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들, 뭐 사막 들개들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데 하이에나가 그 이집트 귀족들한테는 별미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에나 고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이집트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고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이에나 고기를 먹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에나 고기를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뭐 항상 등장하는 레퍼토리, 고슴도치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거 이게 뭐냐 하면 포도를 즙을 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약 따를 때 저렇게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넣고 으깨서 저렇게 짜면 밑에 이제 즙이 쭉 나오는 장면. 위에 보시면 이거 즙을 이제 100% 짜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가서 이제 양쪽에 그 장대를 이렇게 힘을 주는 장면. 저기 가끔씩 원숭이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숭이가 저런 걸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발로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맥주도 먹었고요, 포도주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백포도주하고 그다음 적포도주 두 개 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하고 북쪽 지역하고 이제 토양이 다르니까 포도주의 맛도 다르고. 그래서 남부와 북부 사이에 포도주 교류가 있기도 했고. 그다음 이쪽에다 아마 뭐 소믈리에급의 그 포도주 미식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맛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그 특유의 도자기들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건 다 이제 포도주를 수입했을 때 왔던 자기들인데 그런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수입 포도주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를 즐겼을 것이다. 증류주는 없었어요. 우리의 소주 같은 증류주는 없었는데 저 정도면 뭐 되죠. 그래서 맥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고기와 함께 먹었을 테고 아마도 일반인들은 맥주 마시고
이제 신전에서 축제 같은 거 뭐 1년에 한 서너 번 있으면 그때 이런 거 좋은 음식들 얻어 먹고 이랬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풍자인데요. 요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게요. 이집트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업,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대개는 귀족이 자신의 모습을 새길 때 하나는 청년의 모습, 하나는 장년의 모습. 이렇게 청년의 모습은 이제 공직 생활을 막 시작했던 이 풋풋한 모습. 장년의 모습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뱃살도 나오고 그 가슴에 좀 이렇게 지방도 끼고 그렇지만 그 자기 생애의 전성기였던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서기관의 이제 자랑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팔레트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서기관이 사용하던 세 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팔레트, 물병, 파피루스, 붓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세트로 묶고 다녀요. 요게 이제 이집트 서기관의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두아케티라는 사람이 쓴 교훈서 요것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농부에 대한 그 풍자가 있어요. 농부는 정말 힘들게 산다. 손가락은 부었고 악취가 심하다. 누더기를 옷으로 입고 있다. 하마가 와서 그 이제 밭을 망쳐놓거든요. 그래서 하마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미 녹초가 돼 있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농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옛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탁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돈 받고 빨래해 주는 사람. 그래서 세탁부는 이제 악어가 있는 곳에서 빨래를 해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빨아야 될 옷 중에는 더러운 것들도 많고, 그래서 세탁부도 굉장히 힘들다. 자, 그래서 네가 뭐가 돼야 되느냐? 서기관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아들을 어디에 그 입학시켜 주냐면 남쪽 수도, 이게 룩소르입니다. 룩소르에 신전들이 많으니까 신전들의 그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서기관 학교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남에 있는 그 학군 좋은데 자기 아들을 일부러 입학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네가 서기관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4,000년 이전의 문서니까 4,000년 전의 부모나 지금의 부모나 그렇게 자식한테 바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옛날 같으면 서기관이 되라. 오늘날 또 비슷하죠. 뭐 사자 붙은 직업을 가져라.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전체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중산층 이상은 좀 편하게 살았고 워낙 근데 땅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게 가혹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신화라든가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막 잔인하고 가혹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이집트의 자연 환경이 그만큼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2시간 동안 그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집트인들 그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사람들의 삶과 이제 현대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이제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달라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실감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